몇 해 전부터 한옥이 새로운 대안 주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한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옥은 그저 아름답기만 할 뿐 춥고 불편한 집일까? 한옥은 과연 비과학적인 건축물일까? 자연을 빌려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집, 한옥. 미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탐방해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죠.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탐방할 곳은 국가보물로 지정된 한옥들인데요. 사실 한옥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참 많죠. 아름답긴 한데 겨울엔 너무 춥다. 또 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한옥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면서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부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한옥은 이러한 자연 환경에 맞춰 탄생한 건축 양식이다. 우리는 흔히 한옥이라 하면 기와를 얹고 나무와 흙을 이용해 지은 조선시대의 가옥 건축물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한옥은 고조선 이후부터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유구나 유물 등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건물에도 기와가 사용되었으며 맞배 지붕, 팔짝 지붕 등이 올려졌다. 또한 온도를 사용했던 흔적도 나타난다. 우리는 대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한옥은 99칸이 일반적인 규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의 가옥 규모를 제한하는 가사 제한령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대군의 집은 60칸, 왕자와 제군 및 공주의 집은 50칸, 옹주 및 2품 이상의 집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과 같은 식이었다. 하지만 법은 법일 뿐 사대부가에서는 화려한 집을 짓고자 치장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왕실에서조차 이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네, 오늘 저희에게 한옥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정현상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쯤은 한옥에서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많이 찾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전통 문화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경주 네. 양동마을에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옥 마을이죠. 양동마을을 차근차근 둘러보면서 그 매력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네. 양동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조선시대의 전통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다. 주산인 설창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에 여러 능선과 그 사이 골짜기들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이 위치하는 능선과 골짜기들은 한자의 물자와 닮았다고 하여 명당 중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집들은 이러한 물자 형태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지었다. 그 중에서도 관가정이 대표적이다.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에 맞춰 집을 짓는 것. 이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관가정에 중첩된 지붕선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합각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용마루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처마선에 하고 용마루선 이 안채 쪽의 용마루 이렇게 좌우측의 용마루 높이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 다르니까 석갈의 끝이 서로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올라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이 땅이 높이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둥을 편차를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한옥 건축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는 향단의 담장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돼 있다. 담도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옥의 리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 한옥의 근데 리듬. 그 리듬은 이 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들이 이런 집 속에 이제 네. 잘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 집들의 담장은 대체로 낮다. 성인이 섰을 때 허리춤 정도의 높이다. 여기엔 절묘한 계획과 의미가 숨어 있다. 담장 높이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즘 이제 고택들, 뭐랄까 아파트 단독주택들 지면 담장을 너무 높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 높게 짓는다라는 건 뭔가 방범의 그쵸? 의미가 좀 강하죠. 그 방범은 이게 자기 집을 방범도 있지만 나는 바깥 세상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집은 바깥 세상 거를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담장이 예. 낮아요.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저 바깥에 좋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이 우리 집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연 풍경을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옥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주택과 달리 한옥에서는 집안에 인위적으로 꽃을 꺾어 들여오거나 나무를 심어 자연 풍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두되 소유하지 않고 빌려와 감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경이며 우리 전통미의 정수다. 한옥에서 풍경 감상은 창을 통해서만 하지 않는다. 중정 마당을 통해서는 하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처마와 처마가 있다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계절이 오고 가는 것과 해와 달, 별들의 운행을 감상할 수 있다. 우주의 신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일단은 여기서 바라보는 달이 보름달인 것도 좀 특별하고요. 그리고 이 액자가 저만을 위한 액자인 것 같아서 딱 여기에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밤은. 그런데 아무리 풍경을 자연에서 빌려온다지만 마당이 너무 휑하다. 그 흔한 꽃나무는커녕 변변한 잔디조차 깔려있지 않다. 거기엔 보온성이 떨어지는 한옥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원리가 숨어 있다. 이 마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명이 간접 조명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네. 태양빛이 떨어져서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꽃나무를 그쵸? 심지 예, 않았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빛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여기가 마당에 백토가 하얗게 깔려야지 잔디가 깔려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죠. 네. 그런 게 요 마당과 이 처마 그리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빛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마당을 비워두는 것은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진다. 찬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것은 돌출된 지붕 처마 덕분이다. 처마 덕분에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마당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관가정 안채가 바로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과 겨울에 양극단을 오간다. 여름엔 따가운 햇볕 대신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고 겨울엔 찬바람 대신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 햇볕을 받아들이는 햇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네. 과학적인 원리가 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지붕의 각도라든가 뭐 이제 창문, 건축가가 이제 계획을 잘해야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마 길이에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이제. 근데 이제 여름의 태양빛하고 겨울의 태양빛은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여름의 태양빛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렇죠.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 끝에 떨어져야 돼. 그렇죠. 이 안까지 마루까지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죠. 한여름 더운 때. 네네. 그 겨울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과학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하지 때 남중고도가 얼마냐, 동지 때 남중고도가 얼마냐. 그걸 각도가 태양의 각도를 고려해서 처마 길이를 빼내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다시 그림과 함께 살펴보자. 처마 지붕을 여름의 햇빛 각도와 겨울의 햇빛 각도 사이에 위치시켜 짓는다. 이렇게 하면 여름 햇빛은 막아서 튕겨내고 겨울 햇빛은 통과시켜 대청마루 깊숙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겨울 햇빛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절묘한 장치들도 있다. 바로 창의 크기와 위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옥에서는 창의 크기를 중간 상태로 적절하게 유지한다. 창이 너무 크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최대한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튕겨내기 위해 창의 위치도 역시 중간쯤에 낸다. 이때 동짓날 햇빛이 처마 끝에 걸리는 각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방의 깊이와 천장 높이 또한 겨울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적당한 깊이로 만든다. 사실 한옥이 가장 불편했던 게 날이 너무 춥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난방 문제를 사실 사람들도 한옥의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 옛날 집을 보면 추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재료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걸 못 쫓아갔던 그 시대에. 그러나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방 효과를 추구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엉덩이 구들짝만 따뜻하면 그리고 위에는 선선하고 이제 한옥의 가장 핵심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공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옥은 난방에 취약하다는 편견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열 보존과 열 전도에서 매우 뛰어난 난방 방식이다. 복사와 대류의 원리에 그 비밀이 있다. 더워진 공기가 바닥에서 시작해 방 안 전체를 거쳐 천장까지 올라간다. 이는 공기 회전을 촉진해 열 전도율을 최대로 높여준다.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해당된다. 한옥의 지붕은 보통 그 속을 흙으로 채우거나 일부를 공기층으로 두기도 한다. 혹자는 이 흙 때문에 습기가 생성돼 석가래나 지붕의 다른 나무 구조물을 썩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흙과 공기층은 모두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한옥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흙은 벽에도 사용된다. 흙벽은 여름에 시원하다. 뜨거운 햇볕이 흙 속의 습기를 증발시켜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겨울인데 이를 우리 조상들은 슬기롭게 해결했다. 벽 바깥쪽에 흰 회를 칠해서 햇볕을 듬뿍 받게 하고 방 안에는 한지를 발라 찹쌀풀을 입힌다. 이럴 경우 벽의 단열 효과가 올라간다. 단열에서 분리한 창문은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을 함께 달면 창틀 사이에 꺾임과 막힘이 일어나서 외풍이 드나들지 못한다. 일부 한옥에서는 삼중창까지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옥이 추운 이유는 한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견을 보기 좋게 깨주는 실험 결과가 있다. 창호지가 오히려 유리보다 단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것.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 창만 있을 때보다 한지 창호지를 덧댔을 때의 열 통과율이 더 낮다. 이때 사용된 단위 K값이란 면적당, 시간당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값으로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높다. 실제로 유리보다 한지가 더 온도를 잘 이렇게 유지시켜준다, 따뜻함을 잘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던데. 뭐냐면 유리는 실내 온도를 얘가 머금어야 돼 일단. 그래서 내가 따뜻해야 이제 반대로 토해내. 유리가 차갑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근데 한지는 공기층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막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내외부가. 한옥의 진정한 가치는 무더운 여름에 발견할 수 있다. 에어컨이 없어도 한옥에서 여름을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람길이다. 한옥에서는 앞뒤의 방문과 창문을 모두 열면 바람길이 생긴다. 한옥을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작은 규모. 이 들문을 한번 열어 보려보죠. 이게 이거 무겁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공간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듯 열린 구조는 집안의 환기와 통풍을 최대로 늘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구조는 가족 사이에도 열린 마음, 즉 소통을 불러온다. 한옥은 한마디로 소통하는 집이다. 양동마을 서백당은 이러한 한옥의 특성을 오롯이 품고 있는 집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가옥이자 사대부가의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규모 가옥이다. 서백당의 사랑채에는 조선시대 한옥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 집의 사랑채는 미음자형 정침의 동남쪽 앞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평면 구조는 한옥에서 흔한 형태이긴 하지만 막상 실제 개별 가옥에 가보면 완전히 똑같은 구조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한옥의 매력이고 가옥마다의 개성이다. 구례 운조루는 1776년 영조 52년에 당시 삼수 부사를 지낸 류이주가 세운 것으로 99칸짜리 대규모 주택이다.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의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 집은 T자형의 사랑채와 디귿자형의 안채, 앞마당의 곡간채가 팔짝지붕, 박공지붕, 모임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옥들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한옥은 전통 한옥과 무엇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를까? 도시 한옥 또는 현대 한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 서울에서 한옥을 짓고 있는 한옥 장인을 통해 알아본다. 골목 가득 햇빛이 찾아오는 서울의 한 한옥 마을. 한눈에 보기에도 경주 양동마을의 전통적인 한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개량된 흔적이 역력하다. 한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현대인의 삶에 맞게 개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사실 도시의 한옥은 문화재라기보다 실제로 사람이 몸을 맞대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다. 그렇다면 춥고 불편한 요소들을 감수하며 전통을 지킬 것인가, 단점을 보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옥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반면 사람과 함께 각종 벌레도 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가 오면 주춧돌에 물이 고여 기둥이 썩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시 한옥 혹은 현대 한옥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60년대 한옥은 벽돌을 썼고 단열이 아예 없었죠. 유리도 한 겹만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웠죠. 하지만 지금은 벽체를 목조건축, 서양 목조건축에서 들여온 첨단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첨단의 소재들로 벽체를 구성하고 유리도 로이 유리라고 하는 요즘 현대건축에서 쓰는 아주 에너지도 절감하고 단열도 잘 내는 그런 유리도 과감하게 또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한식 창호도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어느 단아하고 정갈한 한옥. 이 집은 전통 한옥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 건축 재료들을 이용해 한옥의 단점을 보완했다. 전형적인 도시 한옥이다. 이 바깥쪽은 전통 한옥의 요소로서 전통 문양을 갖춘 창이지만 이 안쪽은 이 단열창으로 바깥쪽은 단열 유리, 안쪽은 전통의 창호지를 발라서 안에서는 실내에서는 전통의 느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열 창호입니다. 특히 전통 한옥 특유의 중정을 이 집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중정은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져 있다. 집의 뒤편에 이렇게 중정을 만든 이유는 지하부터 2층까지 뻥 뚫려 있어서 지하도 환하고 1층처럼 쓸 수 있도록 빛과 채광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집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2층이 없는 전통 한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2층 침실 역시 전면에 유리창과 창호지 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 소재의 장점을 동시에 취했다. 집안에 따로 꽃나무를 심지 않아도 북한산 풍경을 집안에 빌려오는 착용 효과를 살리기도 했다. 천장을 열어서 아주 깊이감 있게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깊이감을 뒀고 일부는 막아서 어떤 현대건축의 요소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전통 한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가족 구성원이 복도를 통해서 각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여기에서는 가족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이는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현대인의 특성을 살린 것이다. 또 음악을 즐긴다랄지 또 여기서 담소를 나눈다랄지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넓은 창과 열린 중정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열고 드나들므로써 해결했다. 이제 한옥은 더 이상 관광의 기능만을 가진 문화재로 머무르지 않는다. 수원 화성이 당대의 첨단 재료였던 벽돌을 사용한 것처럼 생활 공간으로서의 현대 한옥, 나아가 미래의 한옥은 첨단 재료나 공법,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배치 방식 등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교수님,
요즘에 한옥 리모델링 열풍도 불고 있고 이렇게 한 번쯤은 한옥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한옥에서 살기 전에 이거 하나쯤은 알고 지나가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100년 후에 나의 자손이 이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가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없이 그냥 집 져야 돼, 편안해야 돼. 그거는 그보다 더 편안한 집이 나오면 그 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고택들은 불편해요. 근데 왜 버리지 않을까? 그는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안 속에 담겨 있는 오랜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저도 오늘 교수님 덕분에 자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도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안에 어떤 걸 둘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바라보는 이 바깥의 풍광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한옥은 바람과 햇빛을 즐기는 집이다. 막힘없이 사방으로 열린 문을 통해 여름엔 바람이 거닐고 겨울엔 햇빛이 방문하는 집이다. 반가운 손님 같은 바람과 햇빛을 즐길 줄 알 때 한옥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옥은 소통하는 집이다.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한다. 그래서 한옥은 살아있는 집이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옥의 매력과 가치에 대해서 이곳 경주 양동마을의 한옥들을 둘러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매력들이 있지만 한옥은 특히 자연을 집안에 들이고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연의 경치를 빌려온다는 그 겸허한 발상이 한옥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도 귀한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